2부 주말 뭐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민영삼의 잘잘 못못.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원장님?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잘한 것은 네. 이번 주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임시든 긴급이든 이 사드 배치 나머지 4기를 추가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 네. 그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14, 15년 전에 그 폭등했던 부동산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아무튼 잡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 이런 천명은 이번 주에 아주 잘한 게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의지는 좋았다. 그렇죠. 집값 폭등이라는 것도 정부의 의지대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는 또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은, 네. 그 의지의 천명만큼은,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책들이 야당들이 모두 미흡하다라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 냈다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장님, 사드가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면은 6개가 한 세트잖아요. 근데 이제 2개가 먼저 온 거잖아요. 그럼 4개는 그냥 원래 당연히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네. 4개를 떼놓고 2개만 올려놓고, 네. 이제 이렇게 3분의 1만 가동을 하고 4개는 인질로 잡힌 거죠. 네. 그러고는 중국 가가지고 우리가 이거 잡아놨으니까 그 사이에 북한하고 좀 해결을 합시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참 솔직한 것 같다. 그 솔직성은 진짜 인정을 해줘야 돼.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2개는 올리면 네.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 받침대를 세워서 그 위에 올리고, 임시로 배치되는 4개는 임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임시 패드를 깔아가, 무슨 여성도 아니고 패드입니까? 아, 이거 위험 발언인데. 아, 괜찮습니다. 그 패드에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드라도 이게 차별이야. 아. 정실자식 사드 2대, 서자 첩자식 사드 4대. 아니, 6개가 한 세트인데 원래. 올 때는 같이 왔어. 네. 우리는 다 같은 물 올라와서 같이 대우받을 거랬는데, 사드가 느낄 때는, 아니 쟤들은 콘크리트 위에고 우리는 무슨 패드 위에고. 아니 그럼 진짜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 오늘 어제 국방부 장관이 기상천외한 소리를 했어요. 뭐죠? 왜 예. 전부 서울로 데모하러 간 사이에 빨리 올리지. 아, 성주에 사람들. 네, 그런데 왜 안 올리냐 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네. 배치하는 날짜를 알리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올리겠다. 거기가 전부 빨간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겠어요? 아니 그게 성주 사람 맞기는 해요? 아이, 다 외부인들이고 성주 사람 일부는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임시 배치라는 거는 긴급하게 배치한다라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 들렸잖아요. 네. 그랬는데 국방부 장관 해석은 그럼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날짜 며칠 날 올라간다는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너 빨리 와서 막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 공권력으로 우롱한 거죠. 그럼 쇼잉이다. 사실은, 아니, 네. 그 사드 배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석유, 그 경유를 갖다 연료 공급하는데, 그 시위대가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경찰 공권력, 그 시위대를 갖다가 전부 그 철수하도록 경찰력이 투입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위대가 막고 있는 걸 놔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권력으로 완전 우롱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배치하러 가는데도 다 알려주고 와서 그 시위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위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기. 그럼 말로는 배치한다고 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국정교과서 뭐 집회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갖다가 저기 이제 보수단체들한테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수단체들은 정경련을 통해서 돈을 좀 받아서 나가서 시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정권도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자, 경찰이 며칠 날 갔다가 나가라고 흉내만 낼 거니까 강제 진압은 절대로 안 할 거니까 한 2명만 맡고 있어라. 검문소. 자, 그래 가가지고 안 하고 또 왔잖아요. 쇼만 하고. 지금까지도 쇼만 하고. 이제 서울로 다 올라갔으면 그 사이에 경찰이 가서 그 파라솔 한 개만 철거해보고 플라스틱 의자 하나만 치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끝나는데 다 올라갔는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임시로 급히 배치한다라는 사드를 며칠 몇 시에 거기에 넣으러 갈 거니까 주민들이 동의하십니까? 하면 떼거지로 몰려와가 안 돼 하면 그럼 안 가는, 이게 무슨 임시 배치예요? 그러니까 그 임시 배치 문제도요. 이게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그 오락가락 답변을 보면은 이 정부에 대통령부터 사실은 대선 전부터 얼마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실은 속내를 얘기하지 않고 모두 대통령 이후에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 소리하고 중국에 가서 저 소리하고 지금 계속해서 오락가락 미정을 양쪽 눈치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이번에 국회 답변이에요. 뭐예요? 아니 임시 배치라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야당 의원이
그러면 임시 배치라고 하면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다시 그걸 재고한다는 의미야라고 그걸 딱 답변했다가 그러면 야당은 그러면 그 사드 배치를 취소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보십시오. 환경영향평가 결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송영무 장관이. 그 야당 국회에 또 따지니까 그것은 성주 기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한다라고 또 이런 코미디 같은 답변을 하고. 그 사람 저 무기 브로커 하던 사람이 그 말도 왔다리 갔다리 잘하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 배치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제재와 그 대화를 갖다가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항소장님하고 그분은 약간의 의견이 다른데 제재하고 대화를 같이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사드 배치 부분은 분명히 확실하게 배치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이도 국방부 장관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진보성에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눈치를 보느라고 적당히 어정구영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바로 이 말했다가 바로 다르고 보십시오. 또 하나 소규모 영향 환경 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가 전자파가 0으로 검출됐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네. 송영무 장관이. 그리고 또 따지니까 뭐라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비밀 사항입니다.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는 자기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코미디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무슨 그 비밀 사항을 갖다가 비밀리에 적극적으로 알립니까?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여론조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 귀를 막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여론조사 좋아하고 여론들이 따라가면은 사드 배치 찬성은 60%라니까요. 그것은 1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왜 여론에 안 따릅니까? 그것을 또 국회에 넘기고 또 그러면 온전 탈원전 그 부분은 왜 그럼 국회로 안 넘기고 또 뭐 공론조사위원회 또 만듭니까? 그러니까 유리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유리한 대로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네. 대통령께서 자고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의 생명이 국민의 생명이다. 5천만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사드 배치 하겠습니다. 라고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결단을 못 보여줘요? 트럼프하고 통화가 안 돼서 통화가 안 돼서 아니 트럼프하고 통화가 안 돼서 그런 거죠? 트럼프도 삐진 거지. 왜냐면 나도 뒤통수 때렸는데 예? 트럼프들 그럼 뒤통수 안 때리겠어요? 서로가 지금 뒤통수 때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사드 배치 연기를 갖다가 지연시키고 있는 저기 권력층하고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것을 막아라. 그래야 우리가 너네 핑계들 대고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사드 배치 한다고 하니까 거기 반대하던 사람들이 벙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한 번 보세요. 소통이 있었구만요. 다 소통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완전 이거 잘한 걸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못한 게 됐네요. 아니 결론은 또 이 그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강경파들이 또 이제 약간 그 반발하는 모양입니다만은 결론은 사드 배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나머지 4개를 추가로 해야죠. 6개.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잘했다는 건데. 근데 그 안에 일부가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야 된다고 한대요. 참 그분들은 참 우리 비문 나눠지는 건가요? 그 안에서도? 그렇게 뭐 부담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보에 친문 비문이 어디 따로 있고 여야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중국이 사과를 왜 하려고 우리가 합니까? 교과서처럼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안보에는 친문 비문이 없다, 주류 비주류가 없다라고 누구 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배치하는데 지금 사실상 임시 배치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제가 아는 한 이거 중국을 배려한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중국 눈치 본 거예요. 배치면 배치지 왜 임시 배치입니까? 그러니까 야당 국회에 따진 거예요. 외국의 황제님께서 나와있었는데 속국에 사절단이 가서 아직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에만 좀 윤허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임시 배치를 해서 중국을 약간 배려했는데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래 내가 이해해 하면서 뭐 경제제재 풉니까? 아직도 지금 또 그 말도 안 된다 왜 배치하냐 그러면 더 강경한 지금 그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당국에서 지금. 아니 근데 이건 문재인 정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다 짜고 모든 것이 다 쇼다. 쇼다. 아까 부동산 이야기 하셨어요? 부동산 투기 잘했다. 아니 잡겠다 의지천명. 잡벅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의지래요. 잡벅. 잡벅의 사전적 용어. 뭐예요? 셀프 뻑? 그러니까 이 고스톱 칠 때 고스톱 얘기인가요? 내가 싸가지고
내가 또 그거 싹쓸이 해가면 한 개씩 아. 받잖아요, 피도. 스스로 네. 이게 뻑간다. 지가 싼 걸 지가 갖다가 먹는 거. 아그 고슬 똥개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작곡의 대명사인데 이 정권 들었어요. 6.12 조치라는 거는 하나만 하였고 집값을 폭등을 하는데 왜 오른 줄 압니까? 왜요? 대자뷰죠 이것도. 노무현 정권 때 서민 경제 어쩌고 했지만은 전국에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청, 무슨 행복도시, 그 다음에 무슨 경제클러스터 이래가지고 전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200조가 풀려가고요. 그게 전부 서울 근처로 올라와가 강남의 집값이 80%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로 올랐죠. 그때 많이 올랐죠. 부동산 공화국이었죠. 골프장을 전국에 300개에서 600개로 만드는 공화국 그때 골프 아닙니까? 누가 좋아해서 골프장. 그것도 정경련에서 부탁을 했지요. 예. 그래가지고 노무현 때가 제일 좋았다. 강남 사시는 분들은요. 겉으로는 노무현이 나쁜 놈이다. 뭐 동네 개각으로도 노무현 탓이었다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어서 우리 재산을 2배로 불려줬다. 그때 가까이 계셨잖아요. 그 삼성이 제일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정권 이름 앞에 삼성공화국.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살기 좋았던 게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노성질을 했던 사람이 이번에 다시 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게인 노무현 이래가지고 막 그때 있던 사람들 다 온 거 아니에요? 대선 때부터 집값이 팍팍 올라간 거 아닙니까? 후보 때도 되니까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9일 날 8월 달에 조치 낸다고 하다가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만한 조치를 취했어요. 아 6.19 때.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이게 집은 주거지 투기가 아니다 하면서 엄청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솔직히 말을 하면 저거가 올려놓고 왜 올린 줄 압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나는 모양이 돼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상승되는 이 쇼가 하기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다 집값 올려가 부동산 이렇게 겉으로는 잡는다고 뒤로는 올려가. 박근혜 정권도 그거 하다가 욕먹은 거 아닙니까? 그건데 이 정권도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놓고 네. 초반에 아무것도 안 하고는 경제는 집에 의존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센 척하면서 이러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2 노무현 그 시즌 2 아 근데 원장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거의 문고리 시절이 아 있나요? 저는 그 네. 열린우리당 그 창당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정대철 당 대표의 문고리였죠. 문고리였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핵심이었고. 그 시대는 살만했습니까? 그렇죠. 선대위원장 정대철 선대위원장의 노무현 문고리였기 정부, 때문에 네. 저 노무현 대통령 근데 후보 정대철 선대위원장을 제가 아주 잘 저기 봤죠. 국립대학에 또 가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네. 그때 이렇게 갔다 오신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이 정대철의 문고리였던 원장님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저는 그 흔히 하는 말로 개털이었죠 나중에. 아니 예, 열린우리당도 이제 안 따라가고 해서 개털이 됐는데 우리 지금 됐네. 예,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아니 그 이제 비슷한 느낌이 정책을 나요. 예. 정책을 노무현 정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황소장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사하고 같이 인사도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그 청와대 행정관 했던 또 청와대 비서관 했던 뭐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전부 요직에 다시 배치되고 있어요.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 뭐 관세청장까지 검사를 그러니까 시켰는데 그렇죠. 지금 관세청장 되신 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 했던 변호사예요. 아 그리고 지금 국정원의 기조실장, 예. 그다음에 감찰실장 이분들도 다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하고 뭐 비서관 했던 사람. 검사 출신들을 맞아 다 깔아버려요. 신현수 변호사 있었죠. 예. 저거 이 정권은 검사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하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 하더만은 그 뒤에 막 검찰이 진짜 개같이 말을 잘 듣다 보니까 면세 그 전도 이렇게 뒤지고 카이도 뒤지고 막 온 사방을 뒤져가 안철수도 좀 안철수도 뒤져주고. 그러고 황영철이도 부르고 막 네. 이러니까 이제 검찰 무슨 고비천이 무슨 뭐 공수천이 만든다는 소리는 쏙 들어가고 수사권 조정만. 아예 막 검사 출신들을 곳곳에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검사들을 다 보내요. 이제 다시 공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안 이거 만든다더니. 그 변호사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금년 2월인가 이제 검사를 청와대 파견하는 거 박근혜 정부 때 그 못하도록 법제화시켰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파견됐던 검사들 있잖아요. 그 검사들이 지금 다시 요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것이 바로 뭐 이게 내로남불의 그 전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부 차관이네, 무슨 안전행자부 차관이네, 무슨 공직기강 비서관이네, 총무비서관이네, 인사비서관이네, 전부 다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하고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통합인사, 뭐 탕평인사,
전혀 간다라고 완전히 코드 인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무현 시절에 했던 분들이 다시 요직에 가서 지금 더 성장해서 더 고위직에 올라가서 하니까 정책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장님도 그 정부에 잘 있었으면 지금 정말 요직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뭐 지나간 아, 얘기고. 근데 나는 좀 이렇게 안 맞아가 체질이. 네. 그래서 저는 그 반대하는 네. 조직을 조직해가 네. 반란을 깼죠. 후단협이라고 만들어가. 아, 위원장은, 후단협. 예, 후단협이 그 김원길 장관이 네네. 저 원내를 맡았고 제가 원외를 맡아가. 그래서 원외는 제가 다 끌고 그 전날 맥주집에서 여의도에 모여서 또 원계리로 해서 21명이 탈당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맨해탄 호텔에 기자회견장을 잡아놨더니만 7명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뭐 그쪽이 좀 있습니까? 예, 네. 7명이 나왔는데 그래가 이제 7명을 데리고 네. 탈당을 했죠. 원내들은 뭐 미적해서 제가 그래 쿠데타 하다가 졌으니까 네. 그래서 정몽준이한테 가서 행명을 깼는데 국민통합 정몽준이가 가위바위보가 노무현 밀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놔둔 거 오래됐죠 그때. 저는 이제 땅에 앉아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야 정몽준이가 딱 노무현한테 단일화 쳤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 당무 회의는 네. 그야말로 그 눈물 순간 빠져. 이 네. 노비의 청가를 부르는 거야. 아. 노비의 청가라니까 좀 말이 노비. 그래서 내가 좀 반대를 했지요. 이 뭐하는 짓거리냐.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졌다고 개대지는 말자. 이러니까 이제 전화가 팍 오는 겁니다. 문자로. 니 죽을래. 그래갖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죽었죠. 그때 원장님 그때 노무현 후보랑 정몽준 후보랑 여론조사 할 때 그쵸. 그때 그 책에 다 그 야당의 선택이 있는데 네. 기술해놨습니다. 그때 김현 대변인이랑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네. 경찰이고 국정원이고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정몽준이 이긴다. 그래가 점심을 근데 이길 줄 진짜 알았죠. 점심을 제가 저한테 정보 제공한 사람들 데리고 여의도에서 좋은 데서 시끌벅적하게 한 3시까지 먹었어요. 먹어라 마시라. 저기 야 이거 무슨 40대 초반에 장관 가는 거 아닙니까? 막 다들 그때 가시는 전화가 막 수십 통이 오고요. 막 그래갖고 몇 명 없으니까 또. 그래갖고는 했는데 한 5시 가니까 전화가 쭉 떨어지더만은 왜 이거 뭘까 이 이상한 기분은. 근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딱 오는데 여론조사 발표할 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몽준이 보고 승복 선언을 하지 마라. 이걸 까야 된다. 너 데이터를 여론조사에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정말로 그렇게 나왔는가? 아니면 그 심판이라는 놈이 노무현 성하면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고요. 그냥 우리 이 사람 좋은 정몽준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복을 못한다 하고 여론조사회사를 덮치러 가자니까 그쪽에서 일하는 겁니다. 둘이 합의 봐가지고 민주당하고 와야 그거 열어주겠대요. 그 말은 뭐 저쪽에서 합의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노무현 성해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까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협박 그날 밤에는 이제 악몽의 밤이 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너 저러다가는 제일 먼저 칼 맞는다. 칼 맞으셨어요? 칼 맞았지. 근데 정몽준 후보 그때 바로 카드 정지했다고 얘기가 있던데. 아유 그분만 그분 지금 계시니까 정치를 또 현직에 계시니까 그 원장님은 방송에서 얘기 그 당시 공개적으로 그 여론조사 발표할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때 책에 쓰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는 다 질 줄 알았죠. 저는 기적 같은 내다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대 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튼 여론조사에서 이긴 걸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실세 부대변인이었고 제 밑에 이제 김현 부장. 그다음에 서영교 부장. 얼마 전에 그분 김현 부장 네. 그 저기 여의도 여기 세월호 갑질 그 폭행 아닙니까? 네. 그분이 그때만 해도 이제 저기 상당히 안 보이시더만은 얼마 전에 방송에 한번 같이 했어요. 아주 뭐 지금 기세 등등하나요?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 그 당시 대변인이에요. 폭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참 그 기묘하게도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많은 정책이 노무현 정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하자 이 4강 외교에 있어서 지금 이 정부는 4강 대사도 지금 임명 못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미국에서 한국 대사를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와 그런 줄 압니까? 그것도 왜 그래요? 아무도 안 올랐어. 교포 출신 한 명만 빅터 차라고 뭐 이렇게 한번 하겠다 했는데 한국에서 띄운다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나빠가
한국에서 띄우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 해가 또 날라가 버렸어. 그럼 지금 공석. 그래서 미국 대사가 음. 이 저기 한국이 존재하는 동안 올지 이건 의문입니다. 그 우리 지금 네. 그 중요한 이 4강 외교에 있어서 미국, 일본, 중국, 중국은 이제 친문 노영민 전 의원만 지금 내정이 돼 있고, 네. 또 내정인가요? 네, 내정이 네. 돼 있고 지금 그 4강 노영민 의원이 저기 사무실에다가 중국 대사로 그 카드 의원회관에 들고 카드- 놓고 아, 의원회관에서 네. 책 팔았다가 서점 만든 사람이. 헌정사상 최초로 최초로. 의원회관에다가 서점 차리신 분이죠. 이렇게 카드 결제해가지고.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송영길 그분은 러시아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직 안 정해졌는데 네.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동북아 균형자 정책을 얘기했잖아요. 동북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자. 그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시는 운전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 세금 폭탄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부자 증세예요. 종부세. 예, 그리고 지금 사교육이 그때 다 노무현 정부 때 사교육이 엄청 기승을 부렸잖아요. 네. 지금 교육 정책도 지금 상당히 그 이상이고. 평균. 그다음에 전국의 전 국토의 그 지방과 분권화해서 균형 개발로 가겠다는 것이 혁신도시 뭐 기업도시 해가지고 지금 투기판 돼버렸고 네. 지금 가는데 지금 똑같이 지금 가고 또 그때 노무현 정부 때 5적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남, 그다음에 서울대, 삼성 뭐 이런 그 기득권 5계층을 갖다가 삼성하고는 오적인데 5적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같이 삼성 경제 보고서 가지고 정책을 해서 삼성공화국 돼버렸잖아요. 심사도 고수 써줬다며.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아무튼 그 얘기가 되는데 지금 가는 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100일째 돼 가는데 여러 가지 주요 정책에 있어서 노무현 실패한 14년, 15년 전에 처참하게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시즌2로 가는 것이 아닌가 돼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잘한 면도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될 거죠. 망한 영화를 네. 이렇게 다시 새로 시리즈를 띄우는 걸 뭐라는 줄 압니까? 뭐요? 그 이제 대표적인 시리즈가 이제 스파이더맨이 아. 우리가 가다가 잘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어메이징이라고 붙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 다음에 배트맨이 또 이 3, 4편 나면서 완전히 뭐 망했죠. 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다크 나이트라고. 네, 다크나이트. 그러니까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새 감독이 와서 띄우는 거를 아. 그걸 리부트라고 부릅니다. 리부트.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리부트예요. 그때도 네. 이 검경 수사권 또 얘기가 나왔었죠.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제가 그때 그 검사들을 불러놓고 그렇죠. 검사의 네. 대화 있었잖아요. 예. 검찰 개혁하고 똑같이 나왔어. 근데 그때 검사의 대화에서 사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검찰의 중립이라는 것은요. 현재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립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보수 정권이든 진보 권력이든 보수 권력이든 이제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독립되어 있는 게 검찰 중립인데 그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부 행정부의 기구인데 어떻게 그 정부로부터 독립이 됩니까?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못 나오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물론 정치 검찰들 줄 서가지고 밤에서 억지로 막 공안 조작 수사하고 이런 건 굉장히 나쁜 일이고 정말 그것은 개혁 청산의 대상이 될 그 적폐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제가 검찰을 두둔한 게 아니라 검찰은 행정부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 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면은.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이 그러면 지금 이 진보 정부의 입맛대로 하고 진보 정부에서 있던 검사들 전부 다시 요직에 배치시키고 검사장 승진하고 부장 검사 시키고 해서 하는 것이 검찰 독립이고 보수 정권하고 해서 보수 정부에서 일을 했던 그 검사들은 다 적폐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계급장을 떼고 그냥 검사들하고 평검사들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자 이랬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과감한 질문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엎어졌어요. 내가 선거 나갔을 때 좀 잡혔어요. 뭐 특별히 문제가 잡힌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실수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내뿐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붙은 사람, 당선된 사람도 같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퉁 쳐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합의했군요. 이렇게 이제 잘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검사하고 나중에 친구가 됐어요. 세월이 좀 흘러서. 그래서 서울에서 둘이 막 술을 이빠이 먹고 뻗어가지고 내가 목동에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 뭐 내가 봐도 좀 우습게 봤는데 그날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아주 용감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야, 저 참 내가 훌륭한 사람하고 술 먹었네. 그 부산에 전화했다는 거 그거죠? 아니 그렇게 계급장 떼고 하자 했으면 우리가 군대 가면 제일 더러운 게 뭡니까?
야자 타임 아닙니까? 야자 타임이가 너막 고참한테 맞았다 어쩐다 이 불만 많지 오늘은 막 이 술 한잔 먹으면서 먼저 해. 다 이야기해 하면 그러다가 이제 좀 철이 없는 친구 하나가 야 임마 내한테 맨날 새끼야 또 패고 머리 때리고 이러지 말라고 애인 사진 뭐 내놔라 하고 뭐 누나 속기시키다 이래 하지 마 임마 정신없이 하죠. 이래가 술 좀 먹고 이래 이야기하면 이제 그 끝나고 나면 분위기 싸해지면서 이제 화장실 뒤에서 팍팍팍 이러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마 뭐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죠. 그렇죠. 계급 좀 떼고 하자 해놓고 자기가 자기 좀 아프게 물으니까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지요 하고 텔레비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하셨잖아요. 아유 그 저기 술도 같이 둘이 많이 먹고 했죠 대구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래서 내가 좀 실수한 게 있긴 있어. 뭐야? 이제 국회의원을 2000년 총선에서 같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영남에 희망 주라고 자기는 부산에 나는 이제 서부 경남에 희망 주. 그런데 둘이 좀 표는 얻었는데 둘 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제 술을 먹는데 장가를 가겠대. 본인이?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영남에서 이 개고생을 하면서 딴 데 가서 공천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인데 자청에서 와서 이 꼴을 봤으면 이게 여기서 성부를 봐야지. 이 정권에 붙어서 또 장관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반대요. 내가 장관 간다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그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관 했지, 해수부 장관. 네. 그런데 해수부 장관이 돼서 당해왔는데 내가 그때 폭설이 와가지고 이 폭설 이 대책 그 위원회 뭐 맡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농민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 농민 두 사람이 왔는데 뭐 이래 사태만 이 끝내지요 해서 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저 앉았어요. 장관 둘이를 그때만 해도 내가 기가 세서 탁 치셨구나. 내가 그때만 해도 한 50살 되기 전에 대통령 할 줄 알았어요. 착각이 컸지요. 인간이 쓴맛을 봐야 지정신을 차리고 주제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놀래갖고 뒤로 돌아보더라고요. 특히 저 노 장관 좀 앉아서 당신 당 출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왔으면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이제 이러면서 속으로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양반이 제가 마포 가든 호텔에서 후원회를 했어요. 2001년 11월 달에. 근데 그 당시에 호텔을 빌려갖고 뷔페를 먹으면서 후원회를 한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했을 거예요. 내가 그만큼 좀 모질하는 놈이었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축사하러 왔어요. 축사로 왔어요? 그때 대선 후보 다 왔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오라 하면 다 왔어요. 그래서 저 황장수 소장은 원내인지 국회의원 두세 번 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이러면서 어쨌든 뭐 대단한 친구예요 이런데 이 말이 좀 꼬였어요. 그건 마이크 잡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에도 자기 대선 나갔을 때 사천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모아서 내가 또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또 지역 구민 중에 순수한 분이 우리 황 소장을 대통령 되면 좀 키워주시오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양반이 왜 쪽팔리게 저 소리를 하냐 이랬는데 조 대통령이 뭐는 줄 압니까? 저 사람은 원내 같아서요 배지 안 달았지만 지 마음대로 하고 실세들하고 잘 통해서 내가 안 키워줘도 되었다 이런 거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다음에 또 하고 잘잘못 모셨는데 잘잘 했고요 이제. 그쵸? 근데 다 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그 결과를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의지는 좋았다. 지금 이제 취임 100일째 돼가고 출범 100일째 다 돼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어찌 됐건 간에 정말 그 권력으로부터 과거의 그 적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그 청소하는 개혁의 정부로서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의 경제생활, 민생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보에 있어서는 정말 이념적인 진보 진영의 어떤 뭐 민노총의 어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게 바로 탁현민 씨의 그런 그 기획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전부 다 못한 것처럼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못한 부분은 저는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원전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는요.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전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과거였으면 좋겠나 봐요. 이제 그렇게까지 폄하하실 일은 아니고요. 이제 석 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탈원전이라는 중요한 기조는 어느 정부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워낙 국가의 100년, 200년을 보는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국회와 논의를 하고 수많은 국민들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이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국무총리도 상당히 신중론을 제기했고 국무총리 있긴 있는 거예요. 장관들도 좀 신중론을 제기하니까는 갑자기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건설이 지금 중단된 거 아닙니까? 20분만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지금 이제 여론이 끓으니까 야당에서는 국회로 가지고 와서 논의하자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공론화 위원회인가 공론조사위원회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예산을 40. 이거 왜 여기서 몇 명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더더구나 비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잡으면 내 마음대로인데 왜 말이 많아? 아니 근데 제가 탈원전 방금 하면서 빙의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탈원전 하면서 또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 탈원전의 핵심은요 중국이죠. 중국의 북경에 미세먼지가 뒤덮였다 스모그가 생겼다면 다음날 한국에 오는 거지. 요즘 중국에 안 생기니까 한국에 안 오잖아요. 네, 너무 깨끗하다. 바람 편수풍 바람 방향이 바뀌었고 요즘 열대 밑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제가 볼 때는 99.99%가 중국 때문인데 뭔 놈의 수소차니 무슨 어디 차에서 차 팔아먹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눈 감고 아웅이잖아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그 성향의 그 대법관 법관위원장이고 다 해서 또 공론화위원회 오락가락했어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 정책을 탈원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의견만 전달한다. 그랬다가 또 문매를 맞으니까 또 결론을 전달하겠다고 해서 오락가락 해가지고 청와대하고 조율해서 하는 거고 이 중요한 문제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로 와야 된다. 야당의 주장대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얘기되는 게요. 자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다 중단시켜 없애칩시다. 그러면 다른 대체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그것이 태양광으로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서울의 61%를 다 태양광 그 판으로 덮어야 지금의 온전 에너지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태양광은 그게 됩니까? 사우디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땅은 백이 높고 햇빛은 쨍쨍해서 빈 땅이 그냥 눈만 사막에다 천안만 사막. 보면 빈 그렇죠. 땅이 있는 데서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내 집에다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손바닥만한 거 해가지고 그거 되느냐고요. 그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 전체 그래 우리가 가정용만 생각합니까?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기료를 5년 이내에 전기를 안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5년 이내에는 전기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탈원전 하더라도 탈원전 결과는 10년 후에부터 나오니까 그때는 전기료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 변호사께서 이 정권이 발표할 때마다 공정을 좀 하자 해가지고 공정이요? 딱 해서 5년 뒤에 안 올린 다음에 5년 동안 공정을 딱 해놓고 올리면 전기값 곱하기 공증. 내 발음이 공정 경상도 그래서 100배를 아니 이렇게 아니 년- 문재인 5년 안철수 두 후보 시절에 네. 서로 말이 틀려서 녹음기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부는 공정을 해야 돼요. 공정을. 아니, 결론이 나오면. 5년 뒤에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10년 뒤에는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풍력발전소 또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풍력발전소는 또 다른 환경 그분들의 자료에 의하면요. 제주도에 바람이 1.6배가 불어야 그 풍력발전소가 좀 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라는 것이 아니 없이. 근데 왜 대체 에너지를 만드냐고 원전 있는데. 자 지금 미국에서 세일가스, 세일오일이 수도 끝도 없이 나와요. 미국하고 캐나다가. 네. 미국이 이 사우디 아메리카예요. 그러면 사우디 아메리카. 이제 배럴당 저게 많죠. 32만 원 사우스가 때려줄 아니고. 건데 네. 그러면 그거 갖다가 LNG 발전소 하면 되지. 어느 신재생 에너지를 20% 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환경하는 놈들이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거든요. 거기 줄돼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어쩌고 해야 자기들이 먹거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원전 공론화 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의 그 구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원전 전문가가 일단 한 명도 없더만요. 없죠. 네. 그 무슨 대법관 제대로 된 과학자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을 하려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 지금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국민 앞에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용 전기는 굉장히 많은 양을 쓰니까 그렇게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 한국의 기업들이 수지를 맞출 것이냐. 힘들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20%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5% 정도가 딱 맞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집에서 태양열 하는 사람이나 마을 단위로 좀 하거나
그런 거 정도 하고 말아야지. 그것이 20%라면 한마디로 지금 전력에 지금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합치어서 그 석탄 발전, 수력 발전 합쳐서 그 정도도 될까 말까요? 아니 얼마나 여름에 수급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더워서 에어컨도 못 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가 워낙 잘못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뭐 조금만 해도 그냥 넘어가고 지지율 74%, 전라도 쪽에서는 뭐 99.9%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바로 제가 보기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고 또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 국회에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절차에 있어서 우선 문제가 되는 거고. 재밌는 게 환경 영향 평가 있잖아요. 사드 배치 환경 영향 평가 이거 원래 1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공론화 완전 이거 없애는 공론화인데 90일 기한이에요. 네? 뭐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필요한 것은 그냥 네, 대충 짧게 하고. 그 하고. 모든 힘과 근위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어딥니까? 이 우리가 신탁이라고 이 말이 있잖아요. 예. 이 그리스에 보면 여자 점쟁이가 예. 항상 이게 신탁을 봐가지고 아 신탁이 점이에요? 원래 이 신탁이라는 게 그리스에 네, 신탁 정치 말하는 신이 줄 예? 네. 이렇게 결정하는 대로 네. 이 방향을 정한다. 이게 신탁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 돈 막히는 트러스트고 네. 이 신탁은 오라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진행하기가 중요한 건 어렵네요. 막 요즘 촛불 신탁이라고 나와요. 아. 항상 공론화위원회 90일 해 불만 있는 사람 촛불이 우리한테 위임했다. 아.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외고 자사고 폐지에 촛불이 우리한테 신탁했다. 예? 네. 전부 촛불입니다. 부자 정세 촛불이 네. 신탁했다. 네. 이 정권은 그냥 촛불 신탁만 갖다 대면 끝나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정부가 너무 그 일간지의 그 칼럼에서 제가 봤는데 너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5년 그 임기의 정부가 너무 실험을 많이 한다. 너무 지금 빨라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정책들을 가지고. 30년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잠깐 그래서 네. 아이 그 다 이제 또 문제되고도 앞으로 논의하지만 원전뿐만이 아니라 그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 또 비정규직의 문제 비정규직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 전국에 다 정규직 해주면 좋죠. 아 그러니까요. 옛날에 북한이 전군의 간부와 네.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 국민의 정규직화. 정규직화. 아 이런 거는 아니 그냥 나라에 스스로 우리 걷어가지고 국가가 나눠주지 왜? 최저 그 기본소득제로 전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죠. 그 일을 왜 합니까? 스위스에서 부결됐잖아요. 기본소득제라는 게 전 국민들한테 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매달. 직업을 갖든 말든 알아서 쓰라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네. 조세 부담률 또 전 국민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이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5년짜리 정부가 너무 실험을 하지 말아라.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 원전,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은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탈원전은 안 되지 않을까요? 탈원전을 독일이 하는데 지난주에 뭐 황정 소장 얘기하셨잖아요. 20년 걸렸어요. 20년. 네, 20년. 30년 걸렸나요? 20년 걸렸나요? 원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원전은 점차적으로 이 순차적으로 문을 닫아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고갈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원전 이렇게 해서 원전이 싸다 하지만은 사실은 사고가 한번 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 비용과 수습 비용까지 생각하고 또 폐로를 하게 되면 한 개당 한 2조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넣으면 원전이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한 방 맞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원전을 점차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을 닫아가야지. 짓는 거를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아 집 짓고 있는데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더 나아가서 저런 식으로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야기. 전 차라리 이 정권이 LNG로 가겠다. 그런데 LNG가 세일 가스 때문에, 세일 오일 때문에, LNG는 가스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싸진다. 아니 근데 러시아랑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북한이랑?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러시아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서 갖고 와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어쩌는 줄 압니까? 내가 미국 쪽에 물어봤어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영어로? 미국이 러시아 가스를 갖다가 네. 쓰는 순간에 야, 북한이, 네. 한국이 네. 북한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세일 가스를 생산해서 전 세계로 공급을 하려는데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에너지를 의존하게 되면 이건 끝난 거다. 아 게임 끝난 거다. 네, 그래서 그렇게도 못해요. 근데 그것도 물밑으로 지금 사부작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하는 것이 북한에 가스가 심어가지고 갖고 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자초받고 있고 또 한국이 핵 개발을 하려면
이 원전 이 산업이 유지돼야 그 기술입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연탄재가 이 핵폭탄을 올려요, 플루토늄이.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데 우리도 가지면 북한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탈원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까지 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퍼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원전 문제는 그렇고 뭐 짧게 뭐 국민의당 잘못한 거 뭐 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국민의당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보 조작 사건에 있어서 저기 뭐 기소되고 구속 기소되고 지금 했는데 네. 대표적인 책임 안철수 후보가 어찌됐건 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이 양반 근데 지금 무엇을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책임지는 건 뭐 행동을 안 보여준 게 말로만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가 알아서 적당히 책임지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번 당대표 선거에 지금 출마하려는 그런 의지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그 당원들이나 그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안철수 전 후보의 그 행보야말로 정말 좀 상당히 그 잘못된 지금 상황이야. 오늘의 행보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정말 그 배낭 메고 미국 가서 한 6개월 가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야 국민의당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를 여태까지 비판하고 안철수 박사 정도의 학위를 받으려 하다가 사양했는데 안철수를 위한 변명을 한번 하자면 너들은 내보다 잘못해놓고는 전부 정치로 다 복귀해놓고 와 내한테는 그렇게 이 못살다가 관뚜껑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갖고 지금 이 노빠들이 내가 다음 대선에 안 나오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빠지면 이 당은 다 쌈을 싸가지고 다 민주당에 다 그냥 보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특히 박지원, 박주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이 당에 그래도 기둥은 내가 세웠는데 내 편을 드는 사람 됐고 내가 해보다가 만약에 그래서 내다바이 또 당하면 나는 그 사람들 됐고 저기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하고 의논하겠다. 그러려면 아니요 나 마음이 글로 기울어 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쪽에 보수 진영에 자기의 대선 후보가 없다. 중도 보수 진영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이참에 자기가 대표 나가는데 순순히 해주면 또 대표로 사겠지만은 이제 못하게 할 힘들이 엄청나게 작용하겠죠. 이 친노 친문도 이제 드러내려 그러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발을 빼기 위한 명분은 어차피 뺏지도 이제 날리는데 그래서 이걸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호남 의원들 민주당으로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려면 가라 그러면 수도권 비례대표 자기 중도 개혁층에 중도 보수층에 표를 겨냥해서 바른정당과 해가지고 본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서울시장이 뭐 유승민 의원을 내보내든 본인이 뭐 나오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금 황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중도 보수층으로 엮어가지고 4년 뒤에 보자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꼴을 죽어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흥분하면 항상 존칭이 빠지고 전 대통령 그 좋은 현상입니다. 네네. 빨리 나도 전자가 붙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 과연 정부가 5년 안에 갈 것인지도 문제지만 하여튼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역시 또 두 분의 견해가 다르네요. 저는 뭐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민영삼의 잘잘못뭐 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어찌됐건 잘한 것은 잘한다, 못한 것은 못한다. 다음 주에도 계속 그런 비판적 시각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원장님 책 좀 많이 사주시고. 저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영어로 유명한 경구인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까? 안 그러면 그쪽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 부끄럽네요. 이런 걸 모르는 제가. 자, 오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민영삼의 잘잘못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